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했습니다. 2024년 12월 11일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죠. 예. 어, 어제 이제 제가 이제 그 블록체인 쪽에 처음으로 이제 나눔인 사이트에서 주주 스터디 모임을 개최했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뭐 이쪽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가상화폐라는 분야에 대해서 접근할 때 아주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어떤 사안들, 또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고, 대략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 3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의 세상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대중들이 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방향으로 산업의 흐름들, 또 기술의 흐름들이 이제 펼쳐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AI의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이제 그것과 같이 또 결합된 또 블록체인의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적인 관점도 그렇고, 앞으로 변 모델, 우리 일상으로 파고들면서 변 모델 그런 어떤 세상에 대해서도 미리 이제 바라다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나눴고요. 결국 이제 지금 앞으로의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오픈 AI 이제 뭐샘 알트만이라든지 이더리움 창시자라든지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한번 파헤쳐보고 그 의중이 뭔지, 그리고 그 내용을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강조를 할까를 딥하게 앞으로 펼쳐질 세상하고 연결해서 한번 상상해보고 파악해보는 게 결국은 저는 뭐 투자적 관점을 넘어서라도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매우 깊이 있는 학습들과 이제 인사이트들을 좀 많이 찾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나눔 인사이트 공간에서는요, 여러분과 시대를 같이 이야기하고 시대를 준비해 나가고 시대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터디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최근에 이제 회복되고 있죠. 예, 시장이 본격적인 어떤 회복 혹은 이제 추세적인 어떤 전환을 보인다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될 것인가 라는 어떤 주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요. 어제 이제 마감 방송을 좀 쉬었기 때문에 또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한번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코스피 지수는 오늘 1%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2% 상승했습니다. 코스피가 7.7조 거래대금, 코스닥이 6.3조의 거래대금. 야, 참 주식시장의 거래대금이 정말 작아졌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 증시 쪽으로 넘어갔고, 또 이제 가상화폐 쪽으로 넘어간 그런 영향을 분명히 받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많은 개인 투자들이 물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거래가 이제 굉장히 슴슴한 그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등의 흐름이 굉장히 거세게 나타났는데요. 아시아권 증시 대비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월등히 강했는데, 최근에 이제 증시의 흐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커플링을 넘어서서 아예 상관도가 없을 정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와 한국 증시의 어떤 상관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없는 그런 흐름을 내고 있고, 이는 이제 한국 증시의 어떤 특수성을 띠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 불안정성,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누른 부분도 있고,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한 내년도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여러 어떤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등장에 따른 또 이제 부정적인 어떤 요인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지금 뭐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요. 6개월째 지금 이 코스피 지수의 흐름은 역배열 흐름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한국 경제 체력 자체에 대한 내년도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부정적인 게 이렇게 좀 중기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과도하게 하락했고, 또 특히나 이제 제가 이제 실시간 방송을 올려드리면서 12월 9일이죠. 12월 9일 날 실시간 방송을 장중에 이제 올려드리면서 개인들이 지금 그냥 가격 불문하고 투매를 하고 있다. 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매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이제 방송 내용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 결국 이제 개인들이 투매한 어떤 구간이 단기적인 저점이든 중기적인 저점이든 완전 저점이든 형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한국 증시가 이제 너무 상대적으로 떨어진 거는 또 이제 이런 이슈 때문에 발생했고, 이런 이슈가 해결될 실마리들이 나오게 된다면 결국 이제 급반전되는 흐름들이 펼쳐질 텐데, 그 전에 이제 부정적인 심리가 완전히 지배하는, 압도하는 흐름 속에서 여기 보시면 코스피 쪽에서도 개인들이 엄청나게 팔아버린,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 동안 결국 이제 많은 개인 투자들이 이제 투매 내지는 반대 매매성이었던 물량들이 흘러나왔고, 특히나 이제 코스닥에서도 사실 코스닥에서 개인이 3, 4천억을 파는 거는 좀 자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지쳤다, 그만큼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어떤 심리가 굉장히 녹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 이제 감정적인 매도고 감정적인 투매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는 보통은 이제 단기 저점이든 중기 저점이든 만들어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틀 연속 어제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급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직 양대 지수 모두 20일선을 완벽하게 돌파한 건 아니기 때문에 추세를 돌렸다 이렇게까지는 아직까지는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증시의 최근의 하락의 요인이었던 그 정치적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모습, 해소가 되는 실마리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완전히 돌려졌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지난 결국은 12월 9일 완전히 처참하게 증시가 내려앉았을 때 제가 이제 뭐 12월 보수적인 전략을 들이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한국의 바이오 기업, 이제 미국의 AI 트렌드 밸류체인 들어가는 기업,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의 해소가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연기금 등의 수급 유입이 있겠지만 추세를 돌리는 수급은 아직까지는 아니고, 심리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발생되는 게 필요하다. 조기 대선 시행으로 현재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이 변동성을 낮출 수 있는 요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실마리들이 나오는 게 증시에서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고, 일단 정치적인 교착 상태는 매우 부정적인 상황이고, 이 상황이 만약에라도 장기화된다면 국가적인 어떤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측면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을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부분은 매우 제한적일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증시 국면에서도 우리는 제약바이오 업종, 경기 방어적인 의약품의 특성상 수요 영향은 제한적이고, 또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국내 이제 바이오 기업, 환율 상승으로 실적적인 우호적인 기대가 된다.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인 어떤 밸류에이션 다운은 피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경기 방어적인 어떤 이런 쪽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에 대한 부분이, 저는 시장이 좀 안정화된다면 다시 또 상승의 흐름들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헬스케어 업종에 대해서 좀 저가 매수의 어떤 전략들을 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지금 추세적 흐름 자체도 최근 보시면 어제 오늘 급반등하는 모습으로 결국은 상승의 추세, 중기적 상승의 추세를 유지하는 이런 어떤 패턴적인 모습들을 확연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최근 어떤 시장 국면에서도 국내 이제 유망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어떤 시각들로 접근으로 기회를 노려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요지였고요. 특히나 이제 셀트리온 같은 기업이 뭐 안 빠졌죠. 안 빠진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견조한 어떤 흐름, 그리고 이번 국면에서도, 이런 하락 국면에서도 꾸준하게 또 기관 외국인들은 순매수를 하면서 메이저 수급들이 저가 매수를 단행하는 모습들을 확실히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중기 이평선 120일 중기 이평선을 깨지 않는 흐름 속에서 결국은 방어적인 어떤 스탠스의 흐름들을 확실히 보여줬고 저가 매수세의 단단한 대기 매수세의 흐름들을 확연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미용 관련된 종목으로는 뭐 APR 같은 기업들이 안 빠지면서 오히려 상승하는 구도들. 그리고 이제 유망바이오 이제 들은요, 뭐 알테오진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크게 이제 밀리진 않았습니다. 뭐 리가케어 바이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중기 이평선 120일선은 지지받으면서 오히려 이제 강세적인 어떤 흐름들을 내는 것들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 국면 속에서도 약세 국면 속에서도 주요 이제 바이오 기업들은 강한 기조의 흐름들을 유지시켜줬고요. 특히나 이제 파마 리서치 같은 기업들도 오히려 이제 신고가 위치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띄워줬죠. 그리고 이제 뷰티 관련된 종목들도 꾸준히 커버드리고 있는데요. 코스맥스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시장이 빠질 때 오른 종목들은 시장이 안정화되면 추세들을 더 강화시키는 경향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강하게 단행했겠죠. 실리콘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6.9% 상승하면서 장기 평선을 다시 또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장기 평선을 빠르게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추세를 망가뜨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구도가 약세 기조를 띄었지만 강한 기업들은 강했다. 결국은 이번 시장의 조정을 약세를 기회로 보는 이제 투자들이 큰손 투자들이 상당히 있는 것들이 확인된 종목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최근의 약세 국면에서 우호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또 내년을 어떤 준비하는 이제 국내 주식시장의 어떤 투자 전략에서 핵심적인 어떤 우리가 이제 전략들을 펼 수 있는 그런 쪽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최근 약세 국면에서 나타났던 뚜렷한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종목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을 매일마다 복귀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은 이제 미세하게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잖아요. 종목별, 종목 간에, 업종 간에. 그런 것들을 남들은 그냥 이제 전체 시장이 이렇게 반등 나오나 보다, 그리고 빠지나 보다 하는 그런 어떤 대략적으로 디테일하게 보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기회를 찾아내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게 결국은 여러분이 다른 투자자들과 차이점을 가지는 그런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산업 리포트를 보다가 삼성증권 리포트를 보다가 한번 좀 공유하면 좋겠는 자료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앞으로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그런 어떤 시각들이 있잖아요. 한국 경제에 굉장히 좀 좋지 않을 것이고 부담일 것이다. 지금 좀 행정 공백 상태에서 이런 어떤 또 제 목소리를 내거나 한국의 의중을 좀 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시각들이 굉장히 큰데요. 바이오 업종은 상당히 비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주요 제약사의 미국향 수출 품목 및 관세 가능성에 대한 어떤 유무를 볼 때,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에스이팜 대표적인 이제 우리가 CDMO, 뭐 바이오시밀러 대표 이제 기업이죠. 관세 가능성이 없는 부분들, 또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녹십자, HK 이노엔, 종근당, 동아 ST, SK바이오팜. 사실 여기까지 제가 커버드리는 종목들이죠. 이렇게 다 커버를 드리는 헬스케어 업종의 종목이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커버 드리지 않는데요. 이것도 이제 관세 가능성은 없는 그렇게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장에 대한 우리가 이제 전략에 있어서 저는 이제 헬스케어 업종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헬스케어 업종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지금 업종 지수 흐름 자체가 이제 우상향 기조를 띠고 있다는 것도 결국은 내년도 뭐 다른 업종은 다 이제 역별 약세 그렇죠. 지금 시총에 영향 미치는 비중 높은 업종 중에서는 헬스케어 업종이 이제 금융업종과 같이 우상향 기조를 띠고 있다는 게 그래도 우리가 내년도 전략에서 국장에 대한 내년도 전략에서 헬스케어 업종이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삼성증권에서 내년도 헬스케어 업종 분야별 탑픽 종목으로는 CMO 쪽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SD팜을 꼽고 있고요.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셀트리온, 또 제약 쪽에서는 SK바이오팜, 녹십자에 대해서 이제 알리글로로 이제 보고 있겠죠. 또 바이오, 이제 신약 쪽으로는 D&D 파마텍, 이제 지아이노베이션, 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이렇게 이제 종목들을 꼽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전체 시장 자체의 흐름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돌려세웠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21선을 돌파하고 지지받고 이런 식이 펼쳐진 건 아니기 때문에 단기 저점을 지났을 확률은 높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안정화됐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은 다소간에 좀 보수적인 전략을 가지고서 좀 접근하는 게 필요하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어제 그 이더리움 스터디 모임을 진행할 때 좀 트럼프 행정부와 이더리움과의 어떤 관계에 대한 부분 간략하게 좀 요약된 내용 보여드리면서 오늘 마감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가지고 짧게 좀 끝냈고, 참 어려운 시장 속에서 여러분에게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게 참 저도 신나거나 유쾌하지는 않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좋은 날, 안 좋은 날 막 뒤섞여 있는 이 증시 속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저에게 좀 동지라는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같이 그래도 이 험난한 국내 장세에 대해서 비판하는 쪽 되게 많고 떠난 사람 많은데, 그래도 저는 한국의 미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미래는 있고, 한국 기업들 중에서 글로벌 이제 엄청난 기업들 많이 있고, 또 그런 기업들은 앞으로도 승승장구하는 흐름들을 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발굴하고 여러분에게 또 소개시켜드리고, 또 한국의 또 시장이 좋아지고 부흥하는 그런 날들을 고대하고 기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 계속 동행할 수 있는 시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부분들, 또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 이제 미래의 어떤 상당한 기대를 하고 또 성장을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 비춰볼 때 한국 증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뭐 2%, 3% 남짓입니다. 비중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국내 주식만 한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좁은 곳에서 바라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글로벌적인 어떤 투자를 한다, 글로벌 투자를 한다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국장, 미장, 뭐 이분법처럼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글로벌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관점으로 글로벌 1등 기업들, 선두 기업들, 그리고 업사이드 포텐이 큰 기업들을 발굴해서 그게 국내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들 계속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좋은 밤 되시고요. 심학사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트럼프 당선하고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전망 매우 중요한데요. 일단은 그 트럼프 당선되고 뭐 가상자산 가격들이 다 이제 좋은 어떤 흐름들을 내고 있죠. 당선 이후 이제 코인들 급등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더리움 생태계 참여자라는 거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는 단순히 정치적인 인물로서 가상자산에 관심을 표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이더리움 생태계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입니다. 트럼프는 22년 12월 NFT 프로젝트인 트럼프 디지털 트레이딩 카드를 출시하면서 이더리움 생태계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당시 첫 NFT는 폴리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발행됐으며 트럼프를 슈퍼히어로나 우주비행사 같은 상징적인 모습을 묘사한 디지털 트레이딩 카드 형태를 띄었다. 첫 번째 NFT 컬렉션은 출시 이틀 만에 44,000장이 완판되면서 450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했고, 이후 이더리움에 발행된 NFT 컬렉션들도 꾸준히 주목받으면서 상당한 판매 실적을 거두었다. 역시 트럼프
NFT. 아이고. 저도 하나 갖고 싶네요. 특히 NFT 구매자들에게 트럼프와의 저녁 식사, 친필 사인 기념품 등의 실물 혜택이 제공되면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고, 이와 같은 이벤트를 통해 암호화폐 커뮤니티 다수를 정치적 지지층으로 포섭하였기에 성공적인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때 트럼프는 처음 암호화폐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았을까? 라고. 왜냐면 그 처음에는 뭐 이거 되게 비판했잖아요. 예, 암호화폐를 완전히 지금 돌아섰잖아요. 저 때 뭔가 알아보지 않았을까? 음. 트럼프 소유로 알려진 지갑에는 어떤 코인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저렇게 팔았으니 이더리움 많겠지. 이더리움. 그렇죠? 네. 폴리곤, 이더리움. 체인은 이더리움. 네. 토큰명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갖고 있는 걸로 이제 보여지고요. 아니 뭐 이더리움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트럼프도 이더리움 생태계 참여자 해서 트럼프는 최근 디파이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발표하면서 암호화폐 생태계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를 했다. WLF 는 이더리움 기반의 플랫폼으로 사용자들이 암호화폐를 예치하고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트럼프 가문이 이 프로젝트 수익의 최대 75%를 받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을 받기도 했다. 아니 뭐 이러면 가상화폐 이더리움 생태계 뭐 문제 없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네. 트럼프의 이러한 행보는 단순히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정치적인 선언을 넘어서 실제 생태계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적극적인 시도들로 사료가 된다. 이더리움 생태계를 시작으로 대통령 본인을 넘어서 미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모습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더리움 생태계가 그 시작점이라는 데서 향후 이더리움에 관심이 집중될 수 있다라는 거죠. 머스크에게 도찌가 있다면 트럼프에게는 이더리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이더리움을 그 첫 번째 블록체인의 이제 스터디로 한 이유가 이제 비트코인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순서상 맞잖아요. 근데 그냥 이더리움을 통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개념적인 것도 화폐 개념이기도 하니까 블록체인 개념을 설명하는 게, 그리고 지금 트럼프 시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더리움의 입지가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좀 관측되거든요. 지금 이런 사실들을 보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지금 아직 신고가 돌파를 하지 않았어요.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그래서 조금 더 저는 메리트 있지 않겠는가. 지금 현 시점에서 이더리움을 첫 번째 블록체인 스터디로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공부를 하는 게, 스터디를 하는 게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지금 ETF 운용은 지금 비트코인 중심으로 되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왜냐하면 발행량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만큼의 가치 저장으로서는 가장 넘버원이에요. 그냥 비교 불가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비트코인이고요, 무조건. 그 다음 이더리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트럼프는 지금까지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규제 도입을 미뤘던 SEC와는 다르게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약속했죠. 규제 불확실성의 완화는 투자들에게 안정감을 주어서 이더리움이 다시, 규제는 사실 이더리움이 더 받겠죠. 비트코인보다는 어떻게 보면 계약들이 이제 붙이니까, 디앱들도 이제 이더리움 기반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이 다시 주목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스테이킹이 인정될 경우 이더리움 ETF 수요 증가와 함께 펀더멘털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죠? 예. 규제 완화, 현물 ETF 스테이킹 인정. 이 약간 모멘텀적인 부분이 있죠.